안녕하세요. 목수 성환입니다. 제가 이 한옥목수를 업으로 준비하면서부터 제가 일해왔던 현장들 그리고 제가 공부하는 것들을 이제 간혹 이제 SNS에 올리곤 했어요. 뭐 많은 양은 아니고 조금씩 이렇게 올리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를 통해서 적잖은 분들이 제게 이제 메일을 주십니다. 뭐 궁금한 것들이 있으니까 메일을 주시겠죠. 심지어는 멀리 지방에서부터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자, 어떤 것들이 궁금해 하셨냐면, 이 한옥목수를 내가 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나? 혹은 이제 내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거, 이런 게 맞는가? 그냥 이 생태계 자체가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왜냐면, 이게 외부로 알려지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걸로 이제 저에게 많이 질문을 주시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이런 질문들의 공통적인 부분들을 제가 이제 모아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한옥목수, 어떻게 시작해야 되나요? 네, 진짜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이거 난감하죠? 한옥목수를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한옥학교에 입학을 해서 졸업을 할 때 이제 학교에서 추천해주는 일터로 가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그냥 무작정 한옥 현장 신축을 하던 뭘 하던 그 현장에 가서 일을 배우는 방법이 있는데, 사실 이 후자는 제가 권해드리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 일판을 찾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한옥학교에 입학을 하시는 것을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한옥학교를 들어가게 되면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코스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이론 교육을 받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한국 건축 용어에 대한 거, 그리고 도면을 그리는 방법, 그리고 물목 산출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배우는데 깊숙이 배우지는 않고 정말 수박 하는 거죠. 정말 이런 게 있다라는 거를 이제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실습을 하게 됩니다. 실습을 할 때는 이제 가장 간단하게 뭐 끈을 가는 방법부터 해서 뭐 대패질하는 방법, 그냥 뭐 톱 쓰는 요령 이런 것들을 배우는데, 이런 것들을 뭐 어디다 대고 이렇게 그냥 연습을 한다기보다 아예 그냥 집을 한 채 지어보는 과정에 임하게 돼요. 뭐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교육을 받을 때도 집을 한 채 지었는데, 집을 한 채 다 짓기보다도, 왜냐면 기간이 너무 짧아요. 초보들이 그 2달 정도라는 기간 내에 집을 한 채 짓는다는 건 굉장히 어렵고, 그 일부분을 저희가 이제 실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걸 하면서 마름질, 바심질, 뭐 바심질 하기 전에는 또 목도 놔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연장 쓰는 방법도 이제 체득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졸업하기 전에 학교 교장 선생님하고 면담을 하게 됩니다. 뭐 어떤 면담을 하냐면, 일단 뭐 일이 나에게 잘 맞는지, 이제 뭐 맞아서 내가 이거를 업으로 삼겠다 하면은 내가 어느 지역에서 일을 하고 싶은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뭐 예를 들어서 한옥을 하더라도 나는 살림집을 짓고 싶습니다. 혹은 사찰을 해보고 싶습니다. 아니면 문화재 수리업을 해보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나눠지는데, 여기서 하고 싶은 거 이제 말씀드려서 어, 하면 이제 학교에서 졸업할 때쯤에 거기에 맞는 일터를 이제 추천을 해 주십니다. 뭐 항상 딱딱 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최대한 맞춰서 해 주시니까 그래도 내가 한옥 목수로 발을 내딛기가 참 좋죠. 잠깐 덧붙여서 얘기를 하자면, 한옥 학교에서 배우는 거는 정말 목수가 해야 되는 일 중에서 아주 기본 중에 기본만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수가 하는 일이 뭐 모든 무공일이 마찬가지잖아요. 정해진 답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현장마다 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뭐 현장에 가서 내가 배운 것과는 조금 다르더라도 그 현장에 가서 내가 적응을 하고 배우는 것이 참 좋습니다. 뭐 내가 학교에서 이렇게 배웠는데 여기서 왜 이렇게 해요? 학교에서 하는 것이 모두 정답인 마냥 이런 생각을 갖고 일을 한다면 정말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현장에 가서 적응하시고 배우시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 질문. 이거 진짜 중요한 질문이죠. 왜냐면 나의 생계와 관련된 문제이니까요. 급여 어떻게 됩니까? 급여 참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급여 때문에, 그리고 어려운 생활 때문에 한옥목수를 많이 포기들을 하십니다. 왜냐면
일단 저희는 일당을 받아요. 월급을 받는 곳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일당을 받는데, 일당은 그래도 한 10만 원에서 시작을 합니다. 보통. 그래, 10만 원에서 시작을 하는 건 좋아요. 좋은데, 이 일을 하는 날이 1년 중에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뭐 정말 큰 현장 같은 경우는 정말 쉼없이 돌아가는데, 거의 대부분이 영세한 현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한 채 끝나면은 또 얼마나 쉴지 그거를 뭐 기약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제가 이거 일을 시작할 때도 그랬거든요. 어떤 분이 뭐라 그러셨냐면 한국목수는 1년 중에 반은 놀고 반은 일한다고. 근데 전 설마 했는데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일당을 받더라도 이 생계를 꾸려나가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당을 이렇게 받는 거, 뭐, 그래, 이해해요. 하는데, 4대보험 같은 거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냥 일당이에요. 그러니까, 4대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나는 경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사회에서는, 이 사회 시스템은 내가 생산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소득 증빙이 되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번에 결혼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그래도 어디 전세라도 얻으려면 나에게 좀 그래도 목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대출을 받아야 되고, 근데 나의 이게 소득 증빙이 없으니까 대출 받기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못 받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이제 신혼부부니까 조금 그래도 저금리로 받을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저에게는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앞으로 경제 활동하는 데 있어서 조금 많은 어려움도 분명히 많을 거예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가 근로계약서 같은 걸 작성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급여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뭐 급여 인상 같은 경우에도 들어가면 저는 한번 물어봐요. 급여 인상은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면 사장님들은 대부분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너 하는 거 봐서 올려줄게. 이거 진짜 난감해요. 왜냐면 하는 거 봐서 올려준다라는 거는 자기 마음이라는 거거든요. 내가 마음에 들면 올려줄 수도 있는데 마음에 안 들면 안 올려준다. 마음에 들어도 안 올려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시스템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진짜 근 1년 반 동안 급여 인상 없이 일을 한 적도 있습니다. 뭐 최근 들어서 이제 정말 조금 인상이 되긴 했는데 급여 인상 자체도 굉장히 어렵고 일단 근간이 되는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으니까 네, 이 부분도 진짜 어렵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한국목수를 준비하려면 뭐 어떤 공부를 해야 되나요? 이것도 진짜 어려운 질문이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이 한옥을 제대로 가르치는 곳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뭐 한옥 학교를 제외하고 일단 대학에서도 한옥이라는 그 분야를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과도 없거니와 건축과에서도 이 한옥은 교양 과목처럼 그냥 가볍게 훑고 지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걸 공부해야 될지 사실 저도 잘 깊숙이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전 두 가지 책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김항직 교수님의 한국 건축 용어 사전. 그러니까 제목 그대로 우리 그 한옥에 대한 용어들이 정말 체계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는 책이에요. 한옥은 정말 용어들만 잘 알아도 반은 먹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하신다 그러면 이 책은 정말 꼭 잘 공부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장기인 선생님의 목조. 이 책은 문화재 보수 기술자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보는 바이블이에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 수학의 정석을 꼭 사서 본 것처럼 이 책은 목조는 바이블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건축 용어 사전과 그 흘러가는 방향 거의 비슷해요. 뭐 기초부터 해서 기와까지, 그러니까 A부터 Z까지 모든 것이 정말 디테일하게 잘 나와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책을 반드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것들을 하면서 내가 도면도 그려야 될 줄 알아야 되겠죠, 당연히. 도면도 그릴 줄 알아야 되겠는데,
한옥은 보통 세 가지 도면이면 된다고 해요. 평면도 있고, 그 다음에 단면도, 앙시도 이렇게 있는데 이것들을 그려보는 것도 좋은데 저는 사실 요새 스케치업을 좀 공부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내가 목수를 하면서 이제 먹을 보고 먹을 따라서 이제 바심질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나무를 깎아내는 거죠. 이것들을 하게 되는데 봐도 어떻게 되는 내용인지 이해를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그려보는 거죠, 3D로. 근데 이 스케치업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내가 도면을 그려보게 되면 먹을 어떻게 놔야 되겠구나 라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실제 나무에다가 먹을 놓는 것과 이 스케치업이란 프로그램으로 도면을 그리는 건 정말 천지 차이겠지만, 그래도 안 해보는 것보단 낫고 이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저의 경우는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 말씀드리자면, 자, 한국건축용어사전 이 책, 그리고 목조, 그 도면을 그린다면 스케치업으로 도면을 그리는 거, 이 세 가지만 공부를 꾸준히 해도 정말 목수로서 크게 성장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한옥목수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고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한옥목수를 시작하신 분들이 저에게 하소연하듯이 하는 그런 질문이에요. 이 질문은 정말 너무 안타깝고 슬픕니다.